환자분들 중에는 자반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게 같은 질환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과민성 혈관염, 회노우셸라인 자반증, 혹은 모세혈관염, 피부혈관염, 백혈구 파쇄 혈관염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의 원칙은요,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서 스스로 혈관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자반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게 같은 질환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자반증이란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이제 자반증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혈관염입니다. 물론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액응고인자의 이상 등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서 피부에 붉고 자색의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상 이상 여부가 체크가 되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자반증은 검사상 특별한 이상 없이 반복되는 혈관염으로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다 라고 인지를 하죠. 그리고 보통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이제 다르게 명칭되는 경우 첫 번째는요, 회노우셸라인 자반증, 과민성 혈관염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란 과민성 혈관염 또는 회노우셸라인 자반증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란 용어 자체가 과민 면역 반응이란 이야기죠. 과민성 혈관염이란 원인 불명의 과민 면역 반응이 혈관에 생긴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알레르기성 자반증, 과민성 혈관염이 비슷한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염으로 인해 피부의 자반과 복통, 관절통, 혈뇨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 회노우셸라인 자반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알레르기성 혈관염, 과민성 혈관염으로 인해 자반, 복통, 관절통, 혈뇨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회노우셸라인 자반증이다 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명칭은요, 모세혈관염, 피부혈관염입니다. 모세혈관염이란 어떤 혈관에 염증이 발생했는지를 보고 명칭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동맥, 대정맥, 소동맥, 소정맥과 같은 큰 크기의 혈관보다는 주로 피부 근처에 위치한 모세혈관의 염증이 발생했을 때 모세혈관염이라고 이야기하죠. 증상은 피부의 자반, 수포, 피부 상처나 궤양 같은 피부 증상 위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주변에 작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 피부 증상이 나타날 때 모세혈관염 혹은 피부혈관염이다 라고 명칭한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명칭은요, 백혈구 파쇄 혈관염입니다. 백혈구 파쇄 혈관염이란 병리 조직학적인 소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염증으로 혈관벽이 손상되고 병리 조직학적으로 백혈구 파괴의 소견이 나타날 때 백혈구 파쇄 혈관염이라고 명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혈구 파쇄 혈관염이라고 한다면 병리 조직 검사 후에 내려지는 진단 결과고요. 혈관염의 조직학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반증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다 비슷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통증이나 피부 상처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증 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혈관염 자체가 발생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과 안정을 통한 자연 치유가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장기화된다거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는데도 잘 호전이 되지 않거나 재발을 하신다면 몸이 이제 스스로 혈관의 염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체질 진단과 한의학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